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너네 중에 시험을 볼 때 실수로 문제를 안 틀려본 사람이 있니? 아마 없을 거야. 그만큼 실수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문제 방향 자체 틀린 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는 문제인데, 이런 건 사실 실수가 아니지.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 그지? 근데 계산 실수도 무조건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그지? 아니 사실 나도 뭐 수업할 때 사체 계산은 가끔 틀리는데 그거가 좀 실수라기엔 조금 가혹한 것 같아. 내가 진행하는 헬스터디라는 콘텐츠에 한건희 학생이 본 사설 모의고사 문제인데, 저 맨 아래 보이니? 문제 정확하게 풀었는데 저 15 곱하기 6을 80이라고 써가지고 문제를 틀렸어. 저런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가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아. 꽤 자주 나와. 그리고 수능에서 만약에 저런 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지, 그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겨우겨우 4점짜리 문제 한 문제를 겨우 맞췄어. 근데 계산 실수로 뭐 2점짜리 아니면 3점짜리 심지어 4점짜리 문제를 틀려버리면은 좀 현타가 많이 오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계산 실수를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먼저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말해줄게. 이게 시간으로 실수를 없애는 방법인데, 내가 직접 시험지를 좀 보여주면서 얘기해볼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쭉 풀겠지. 너네 원래 평소에 문제 푸는 대로 이렇게 쭉쭉 풀어. 풀고 그치? 그렇게 푼 다음에 한 번 더 푸는 거야. 사실 문제를 처음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지? 이런 문제나 돼도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막 그래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근데 처음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왜냐면은, 너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이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발상하는 과정,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건 해석이랑 발상은 처음 문제 풀 때 이미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계산만 새로 하는 거지. 처음 푼 이 풀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눈으로 검사하지 마. 실제로 이 과정을 알고 있을 때 그냥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일로 넘어가야 돼. 이쪽 내가 아까 전에 본 풀이로 보면 안 돼. 이게 포인트야. 너희도 이런 경험 있을 거야. 눈으로 보면은 너네가 틀렸던 그 내용 그냥 그대로 눈으로 넘어가. 어떤 경우인지 알지? 너희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계산만 새로 하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검산이지, 그지?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은 실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 단점은 시간이 조금 많이 쓰이겠지, 그지?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 과목이 아니거든? 이게 정말 특이하게 내신 따기 좀 빡센 학교는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좀 짧은 시간에 줘가지고 모자라게 할 수 있는데, 뭐 일반 학교들 내신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어. 딱 알거든. 이거 손도 못 대겠는데? 그런 문제도 빼면은 보통 시간이 남지. 괜히 손도 못 대는 문제에다가 막 10분, 15분 이렇게 끄적이면서 답 못 내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그냥 검산에 써가지고 확실하게 정답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왜냐면은 풀지도 안 풀지도 모르는 문제에다가 시간은 썼고, 만약에 맞추더라도 4점짜리 맞았어. 근데 실수로 4점보다 더 나갈 수도 있잖아. 난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제 실수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 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학생이 쓰는 방법이랑 조금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 자, 일반 학생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2점짜리랑 3점짜리를 다 풀어. 1번부터 선택 과목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 이제 1번부터 4번, 뭐 5번부터 7번, 뭐 8번 이렇게 푼 다음에 단답형 넘어가서 뭐 16, 17, 18, 19 이렇게 풀고, 이번에 또 선택 과목 넘어가서 23, 24, 25, 26, 27까지 푼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좀 집중력이나 좀 단기 기억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로바로 이 문제를 여기다가 풀었으면 바로 옆에다가 똑같이 풀어보는 거지. 내가 왜 일반 학생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여기 푼 다음에 여기 똑같이 풀 때 정말 똑같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거든? 분명히 따로 계산하는데도 여기서 풀었던 거로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다시 처음부터 풀면은 앞에 문제 조건 해석이랑 발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해.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추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실수 줄이는 법은 앞에 방법보다는 조금 덜 확실해.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꽤 들겠지? 뭐냐면은, 이 문제 풀이에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위줄에서 아래줄로 이렇게 너가 쓰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때 이 윗줄을 눈으로 한번 검사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제 좀 문제 풀이 자체를 좀 이렇게 줄별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이제 모든 문제들을 건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시험 시간이 좀 빡빡해지거든. 그런 시험 시간 빡빡한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방법이야. 근데 좀 덜 확실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그리고 시험 전에 실수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보는 거랑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랑 실수에 대한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인지를 하는 거, 인지를 하고 좀 의식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암산하지 마, 얘들아. 나도 실수 안 하려고 막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뭐 덧셈, 곱셈 같은 거 다 쓰거든?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막 두 자릿수 곱셈 같은 거 막 암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쓰면서 해라. 진짜 몇 초야, 몇 초. 몇 초 쓰는 거 아끼려고 하다가 점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쓰면서 하자, 알겠지?
자, 아무튼 오늘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시험에 다 했는데, 아, 실수 없었네. 아, 괜히 시간 날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되게 치명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까 정도는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추천할게. 자, 영상이 유용했으면 이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은 내가 영상으로 찍어주도록 할게. 그럼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땅빠.